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니. 될 확률이 얼마고 안 될 확률이 얼마고, 지금은 될 확률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내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안 될 확률이 이만큼인데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고 엉덩이 힘을 기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이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함께 길러가는 것, 이런 습관들을 가진 아이들은 수학이 굉장히 수월하고 할 때는 힘들지만 보람이 느껴지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학원에서 방학 특집으로 수를 가지고 노는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했어요. 4주에 걸쳐가지고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이제 저랑 수학 공부를 한 건데, 그냥 문제집을 풀거나 한 건 당연히 아니었겠죠. 제가 이 수업에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생각하는 습관, 또 평소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부모님이 앉아가지고 같이 문제집 푸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습관을 길러주고 이런 역량을 길러주면 이거 어떻게 못하겠어요? 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이 호응해 주셨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기서 강조했던 4가지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수를 평소에 씁니다. 비례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례식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걸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2대3, 1대4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요. 확률도 늘 계산을 하고요. 방정식을 세워서 내가 앞으로 요 정도 되면 요런 건 할 수 있겠다. 분응식도 많이 쓰고요. 특히 연산 같은 거는 자동차 번호판 보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막 9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구하고 막 그랬었는데, 10 만들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해서 10 만들기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뭔가 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죠. 평소에 수를 쓰는 습관은 저는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연산을 잘 못해요, 이거는 평소에 수를 쓰는 습관 말고는 저는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최대치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들 아무리 문제집을 풀어도요 또 틀리고 또 틀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와닿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와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하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수를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맨날 드리는 얘기지만, 자동차 안에서 아이들하고 가끔씩 자동차 번호판 가지고 퀴즈를 하는 거죠. 누가 빨리 더하는지 해보자, 2자리 곱하기 2자리 암산 해보자. 나이 들면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때 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하지 않더라도 아빠 엄마가 이런 얘기들 계속 하시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방정식 퀴즈처럼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물건을 몇 개 살 건데 아빠가 10,000원 있거든? 몇 개까지 살 수 있게,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속력, 시간, 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가서 이게 정말 어떤 아이들은 미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푸는 그 문제, 속력, 시간, 거리. 야구를 보면서 시속 몇 킬로미터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몇 킬로미터를 몇 시간 가면 평균 속력이 얼마, 이런 것도 물어봐 주는 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두 번째가, 제가 또 강조하는 게 페르미 추정을 늘 강조하거든요. 페르미 추정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만 수집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한번 찾아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수학에서 우리가 가장 하면 안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페르미 추정이나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서울에 택시가 몇 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서울에 택시가 몇 대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그 답에 가까이 가는 과정, 그 과정을 겪어보기만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걸 알려면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적어도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구나, 요것만 알면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수학 문제 풀 때 한국 아이들이 좀 가장 많이 고쳐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 이거 안 배웠는데요? 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 평소에 페르미 추정 등을 통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여행 가실 때, 자, 우리 갔다 올 때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들까?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는 거죠. 자, 그럼 아이가 생각할 거예요. 갔다 오려면 차비가 얼마야? 엄마, KTX가 얼마야? 물어보겠죠? 필요한 정보들 수집하는 거죠. 엄마, 숙박비는 얼마야? 밥은 얼마 들어? 이런 것들 수집해가는 과정. 내가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알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생각해보는 그 과정을 겪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수학을 잘한다는 건 결국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건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첫걸음,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라고 거기서 멈춰버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습관은 뭐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좀 안 하는 말 중에 하나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어차피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안 한다고 생각해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니. 될 확률이 얼마고 안 될 확률이 얼마고, 지금은 될 확률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내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안 될 확률이 이만큼인데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조차도 저는 확률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아니고 확률이다. 내가 이 가위바위보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로저 페더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테니스 선수죠. 로저 페더러는 수많은 테니스 대회 타이틀을 따냈고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80%가 넘었대요. 점수 하나를 딸 확률, 로저 페더러가 총 몇 점의 시합을 했으면 그 중에 몇 점을 따고 몇 점을 잃었는지 아세요? 로저 페더러는 굉장히 잘하니까 모든 점수를 다 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100점의 시합을 하면 55점을 따고 45점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이 확률이 반복되면 로저 페더러 같은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확률을 고민해보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어떤 노력들을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그 훈련들을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돼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능하면 환산해서 생각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가위바위보 할 때라도, 하나 빼기 할 때라도, 게임을 할 때라도 늘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부모님이 도와주시려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확률을 올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어떤 길로 갔을 때 더 막혀가지고 늦을 확률이 높을까를 늘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취미부터 다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을 하는 이 짜릿함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저는 취미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미를 제가 술을 가지고 노는 가족들한테 알려드렸냐면은 네모네모 로직이나 스도쿠, 아니면은 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야구 게임,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추리해내고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이런 생각들을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고, 이게 짜릿함으로 와닿는 이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찍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쾌감, 이걸 느끼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논리 퍼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 문제집 갖고 씨름하다가 자녀랑 사이가 나빠질 것 같으면 잠깐 문제집 잡고, 자, 네모네모 로직, 스도쿠, 그 다음에 야구 게임, 그 다음에 캔캔 퍼즐, 이런 것들을 자녀랑 하면서 이게 진짜 수학이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수학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걸 잘하게 되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집 많이 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이 네 가지 습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고 엉덩이 힘을 기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이런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함께 길러가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습관이 없으시다면 아이랑 같이 이런 습관들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습관들을 가진 아이들은 수학이 굉장히 수월하고 할 때는 힘들지만 보람이 느껴지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수학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